미용실 갔다 와서 피부 뒤집어진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화학 제품 덩어리, 독을 저한테 바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칠토피언입니다. 미용실 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미용실에 진짜 자주 가고 머리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염색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건강에 진짜 안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가슴에 혹이었어요. 아토피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 전에 저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던 게 바로 유주습진이었어요. 4년 정도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죠. 유주습진이 하도 심하니까 나중에는 막 피가 나오고 했어요. 그 유주습진을 제가 어떻게 완치를 했는지 여정, 슬픔, 고통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동기 언니가 그 유방외과에 다녀서 막 언니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까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저도 약간 무섭고 그러기도 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26살 땐가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혹이 발견이 됐는데 그 혹 모양이 너무너무 안 좋고 유방암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혹이어서 엄청 심각하게 암 환자 사진의 영상이랑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일단은 조직 생검을 해야겠다 해서 생검도 하고 했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건 이브닝 근무하기 전에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계속 울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생검 결과를 봤는데 일반 섬유선종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관상선종인가? 안 좋은 형태의 혹이어서 저한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맘모톰이라는 시술을 좀 받았었고 그걸 좀 떼냈어요. 그러고 나서 2차례 정도 더 맘모톰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혹이 다시 자라기도 하고 다른데 좀 이상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20대 때 저는 맘모톰을 총 3번을 했습니다. 왜 자꾸 혹이 생기지? 라는 그 의문이 생겨났어요. 내 원인을 알면 좀 예방이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싫고 약간 무섭고 그랬었어요. 간호사로 근무하면은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야간 근무가 발암물질 1급이다라고 하면서 몸에 진짜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좀 병원을 그만둔 것도 있었고 그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염색, 파마 이런 거였어요. 특히 파마보다는 염색이 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생각이 좀 도달하고 논문 같은 걸 찾아보고 하니까 미용실에서 쓰는 그런 화학적인 제품이 유방암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논문을 막 봤었어요. 몸에 진짜 안 좋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뭐였냐면 미용실에 딱 가게 되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파마약의 그 냄새. 근데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항암제를 진짜 많이 만졌거든요. 뭐 마스크를 쓰고 글러브를 끼고 터치를 한다고 해도 항암제를 다 맞아서 이걸 떼잖아요. 그 뗄 때 저는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거를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염색을 할 때 항상 눈이 시렵고 머리가 되게 아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긴 해도 염색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 다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미용실에 한 번도 안 갔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토피 걸렸을 때.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얼굴이 괴물인 상태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에 안 가니까 있던 혹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고 아니면 새로 남겨나는 혹은 없고 이상하다 싶어서 아토피가 낳고 나서 염색도 해보고 파마도 하고 또 얼굴도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또 가슴 초음파 보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자라있고 모양이 변해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 저 이거 원인 알아냈다고 머리 하는 거랑 유방 혹이랑 관계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은 아니래요. 뭐 잘 먹고 잘 자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머리는 해야겠고 너무 곱슬머리고 막 그리고 제가 새치가 진짜 많아서 흰머리가 새치 염색을 하지 않으면 진짜 너 할머니냐고 할 정도로 남편이 맨날 저보고 할머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막 들추면 장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천연 염색 뭐 이런 걸 또 알아봤어요. 해나 이런 거 말고 그러다가 알게 된 미용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미용을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약제를 배합을 하고 그럴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품에 대한 그 경각심 그런 게 생기셨다고 해서 이쪽으로 공부를 엄청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미용을 오래 하기 위해서 천연 약제,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약제를 쓰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매직하고 염색도 천연 염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피부가 안 뒤집어져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 더 신기한 거는 그 미용실에 가면 특유의 그 미용실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톤을 업시키는 그런 밝게 하는 염색은 천연으로는 절대 안 된대요. 천연은 무조건 어두운 색이 기본 베이스고 밝은 색으로 하려면은 또 일반 염색약보다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좀 빠진 저자극 염색이라고 있는데 저자극 염색을 하면 확실히 톤이 좀 밝아지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전 좀 가려웠어요. 얼굴이.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면은 가슴에 혹도 좀 불안정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연적인 그런 색깔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게 또 있었는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보통은 피부 관리만 하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피 관리예요. 왜? 두피? 두피에는 괜찮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그런가? 머리에도 가렵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피샵을 또 열심히 다녔고 지금도 가끔씩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두피가 얼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이 에스테틱 가서 뭐 진정 관리 받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스테틱 갈 돈으로 두피샵을 가세요. 두피샵 가서 두피 스케일링 이런 거 받으시고 두피 관리를 받는 게 얼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스테틱 가서도 진정 관리 받고 피부가 확 뒤집어졌던 경험이 또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또 풀어볼게요. 진짜 할 말 너무 많죠. 두피만 깨끗해도 얼굴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또 두피에도 이렇게 관심이 생겼어요. 뭐 근거도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존중합니다. 몇 년 동안 맨날 피부로 고생하니까 모든 포커스는 제 피부였거든요. 피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내 피부가 왜 뒤집어졌지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염색이나 파마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가 건강한 거, 내 몸이 건강한 게 더 좋잖아요. 혹시 내 피부가 왜 뒤집어졌지? 화장품을 바꾸거나 그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래서 뒤집어졌나 하는 그런 원인을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